에코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벤틸레이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국 본토에서 사스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최초로 질병이 발견되어서 가장 대책을 세우기 힘들었던 광동성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리고 WHO는 그것을 한의학의 효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와 치료에 정책적으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한방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최건희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확진 환자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의학 이슈 브리핑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의계 대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영상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 병행 치료 참여를 제안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거 지난 사스 사태에서 중이 치료를 병행한 곳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님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겨울에 사스가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괴질이라고 불렸습니다. 괴질. 세상 모르는 희한한 세기말적인 병이 걸린 겁니다. 좀 지나고 나서 이름을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붙였죠. 줄여서 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호흡기 증후군이지만 실제로는 전신의 모든 장기를 침범하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죠.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고 원인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도 좀 달라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모든 과학과 기술과 경험과 직관을 총동원해서 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죠. 그런데 질환이 처음 발생된 광동성에서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에 중의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약을 같이 썼던 거죠. 그리고 전체로서 보자면 광동성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질병을 방어해냅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스 발병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8천 몇백 명인데요. 그 중에 한 1,500여 명이 광동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광동성의 사스 사망률은 3%대였어요.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최초 발생 지역이고 전혀 원인도 알 수 없는 최전선에 있었던 곳인데도 그랬습니다. 사스가 대유행이 종료된 것이 2003년 7월경일 겁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북경에서 WHO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려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건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WHO에 가이던스를 요청합니다. WHO에서 전문가를 대거 파견해서 치료 단계에서부터,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국 정부 및 중국 의료진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2003년 10월에 WHO 세미나는 사스에 대해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전향적으로 데이터가 모인 것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 내용에서 놀랍게도 중의학을 함께 쓴 그룹에서 이례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났던 겁니다. 특히 초기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스가 예외 없이 의료진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 당시 사스를 치료했던 중국, 홍콩의 의료진들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서 도망간 의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감염되고 많이 죽어갔어요. 그랬는데
한약 치료를 미리 하고 사스 치료에 들어간 의료진들에게서는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리포트로 보고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스의 예방과 초기 전파의 방지에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WHO의 증거였던 거죠. 이 외에도 폐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라든지 임파구를 포함한 면역계통의 강화라든지 간장이나 신장의 합병증 감소라든지 사망률 감소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한약의 효과가 규명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규명된 것이 아니라 WHO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직접 모은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당시 중국은 사스 때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한양방 병용치료가 이뤄졌고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에도 중이가 포함된 메르스 진료 지침을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해서도 중국은 발병 초기부터 중의사들이 파견돼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중의 진료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작년 12월 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병의 원인, 경과, 전파 양식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복기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아서 어마어마한 폭발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지만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들, 사스, 메르스의 경험, 당연히 중용할 수 있습니다. 준용을 했죠. 그 결과 중국에서는 지난 21일에 사스 영웅이었던 통사오린 교수, 중일우호병원에 북경에 있는 중일우호병원 교수입니다. 통사오린 교수가 21일에 우한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서원의원에서 그리고 북경 중의병원에서 광동성 병원에서 여러분이 날아가셨죠. 21일에 날아가시고 첫날 6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23일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3판에 중약 치료 지침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 관리 시 정책적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약 사용이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의 한약 사용 권고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불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한약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성 단위에서 가용한 처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번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염증의 정도를 낮추고 합병증의 빈도를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낮추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 WHO 보고들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의학의 활용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과 즉 방역에 성공하는 것과 이미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 다시 말하면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 모두에서 한의약과 한방의료기관들이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내부에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감염병 학회까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고 메르스 때도 활용되지 못했던 상황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WHO의 가이드하에 한의학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코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벤틸레이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국 본토에서 사스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최초로 질병이 발견되어서 가장 대책을 세우기 힘들었던 광동성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리고 WHO는 그것을 한의학의 효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와 치료에 정책적으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한방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직면했을 때 이를 대하는 인간의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당대에 존재하는 과학과 기술, 경험, 직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두법을 보급해 방역 작업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방역 전문가인 지성현 선생은 한의사로 면허를 받은 6번째 인물입니다. 저희 대한한의사협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의학 이슈 브리핑,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